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G 부활하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19일이네요. 이제 19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진짜 5G 논란, 그죠? 28GHz 주파수, 초유의 할당 취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과기부에서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그나마 좀 했나봐요. 그러니까 좀 취소는 아니고 6개월 단축 이렇게 가고 KT하고 LG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악재라면 악재로 볼 수 있고 호재라면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 뭐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결국 정리를 하면 뭡니까? 5G는 그동안 각 이동통신사가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제재를 이번에 가했다. SKT는 내년 5월 달까지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KT는 LG하고 KT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취소된 주파수를 누군가는 받을 텐데 누가 받느냐 이거죠. 누가 받느냐. 자, 그다음에 28GHz가 중요하구나. 요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통신 기술의 변화. 자, 뭐 1세대는 음성, 2세대는 음성 문자, 3세대는 뭐 영상과 뭐 인터넷도 되고, 4G, LTE는 데이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5G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VR, 뭐 AR, 홀로그램은 이제 뭐 6G하고 같이 좀 중복되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 6G는 28년이나 돼야 어느 정도 뭐 상용화 얘기가 나올 거다. 예정은 28년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죠. 결국은 뭐 4G부터 뭐 6G까지 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당연한데 이거죠. 4G 같은 경우는 제곱 킬로미터당 10만 개의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고 5G는 제곱 킬로미터당 100만 개, 6G는 제곱 킬로미터당 1000만 개의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다. 즉 연결해야 되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G가 되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와 사람, 뭐, 뭐 자동차와 집, 그다음에 사무실과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일부는 뭐 하고 있지만 스마트 병원 코로나 때 조금 했지만 뭐 완전히 뭐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 빌딩,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뭐 자율주행, 그죠? 뭐 스마트 쇼핑, 스마트 공장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되나 막 활발하게 구현이 되고 있진 않다.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뭐가 문제였나 이거죠.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통신사 통합 5G 기지국 구축 현황인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자, 요겁니다. LTE 요거는 4G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5G 요거는 뭡니까? 주요 도시들만 지금 되고 있다. 커버가 뭐 곳곳에 침투를 다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아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3.5GHz에 대한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아직 다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놓은 거고 28GHz는 아직 설치도 제대로 못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고 두 번째 기지국도 부족하지만 중계기가 뭐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계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보면
SKT하고 KT, LG U+. 자, 3.5GHz는 어느 정도 기지국을 설치했다. 그런데 28GHz는 탑거리 기본만 충족시킬 정도로만 했다.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거죠.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5GHz하고 28GHz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여기 보시면 특징. 3.5는 넓은 커버리지, 적은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속도가 28보다 느리다. 그래서 넓은 커버리지를 적용하니까 전국망을 구축할 때 주로 쓰인다. 고속도로나 어떤 외부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8GHz는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돼야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중요한 건 28GHz인데 정작 얘는 기본만 했다. 문제가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으로는 자, 3.5GHz 기지국도 설치가 돼야 되고 28GHz의 기지국도 설치가 얘는 많이 돼야 되고 플러스 28GHz의 중계기, 그죠? 중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왜? 음영지역 차폐지 건물 안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자, 5G 왜 안 터지나 했더니 전체 무슨국 중 실내용은 고작 6%. 자, 요거는 기지국이죠. 안테나가 이렇게 외부에 많이 달려 있는 것들. 자, 중계기는 뭡니까? 실내, 지하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가 되는 것들. 요거는 이제 LTE용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없다 별로 이거죠. 이동통신 3사의 5G 품질 측정 결과 이렇다. SKT가 뭐 그나마 제일 낫고 KT U+ 순이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GHz 기지국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28GHz 기지국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 중계기 28GHz짜리 중계기도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자, 밸류 체인을 보면 2019년도에 이제 5G가 한창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핫했죠. 그때 대장주가 이 KMW였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갔죠. 저도 그때 조금 뭐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지국, 스몰셀, 이노와이어리스, KMW, 삼지전자. 새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실 겁니다. 에이스테크, 그죠? RFHIC,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HFR. HFR이 요즘에 좀 움직임이 좋던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5G가 무선망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선망도 필요하고 무선망도 필요하다. 각각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작년 거긴 한데요. 좀 지났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기지국, 스몰셀 이런 애들 있고 공급사는 이렇게 된다. 자, 광 트랜시버, 솔리드, 뭐 우리로 이런 애들이 있고 뭐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HFR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28GHz가 필수적으로 소요가 된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 갖고 있던 기억 그리고 최근에도 얼추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어쨌건 28GHz의 쥐라 갈륨 트랜지스터를 하는 애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RFHIC. 나머지는 이제 중계기고. 자, 그 다음에 웨이버스라는 이제 회사도 있던데 얘는 비상장입니다. 얘도 쥐라 갈륨 RF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나중에 상장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저렇게 아까 앞에서 뉴스 봤던 것처럼
이동통신 3사에 뭐 철퇴를 내리니 많이 하더라도 이 5G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음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자, 특징적인 건 얘입니다. 얘. 자, 네이버 클라우드에 28GHz 대역폭을 할당을 했다. 자, 우리나라 서버의 최광자 네이버가 28GHz를 받았다. 자,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로봇 서비스, 얘가 로봇 사업도 뛰어들었는데 어쨌건 초연결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버도 갖고 있고 통신망도 이제 주파수도 받았고 뭐 보면 뭐 날개를 다른 거죠. 제가 볼 땐. 추가로 아까 그렇게 LG하고 KT에 SKT하고 철퇴를 내리는데 한쪽에선 다시 주파수를 할당했다. LG CNS랑 SK 네트워크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중견 기업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얘도 받았다. 단 4.7GHz 여기고. 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얘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이 조금 의외인데 물론 이제 4.7GHz를 할당을 받긴 했지만 얘가 지금 동전주거든요. 동전주인데 대주주가 좀 자꾸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즈코어 얘는 비상장이고 기타 방위 산업을 위해서 뭐 KT, 해군,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데서 할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들이 28GHz 5G 주파수를 할당을 받았다. 없던 애들이 새로 생긴 애들은 누굴까? 답은 나왔죠. 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G는 그래서 앞으로 중계기 기지국을 더 설치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요게 저 이제 6G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개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G는 2028년경에 고도 지상에서 2000km 상공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인공위성을 쫙 깔아놓고 서로 연결을 계속 시키는 이런 기술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통화의 제한사항이 없게끔 만드는 기술 이거죠. 전지구적 기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G는 뭐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6G는 이런 거, 초성능, 초대역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5G는 이제 원격 진료 코로나 때 뭐 일부 했고요. 이게 6G가 된다면 실시간 원격 수술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이 5G 통신망에서 구축이 된다면 6G에서는 플라잉카,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기술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원거리 수술, 홀로그램 회의, 그죠? 플라잉카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멀었지만, 네. 자, 그래서 6G는 결국 저궤도 인공위성이랑 뭐 똑같다는 겁니다. 그 글로벌 6G 준비 현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멀었으니까. 자, 근데 어쨌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관련된 애들이 올라갈 거다. 그죠? 누리호 개발 참여 주요 산업체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나 대장은 누구다? 얘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요게 대장주다. 근데 아직 나스닥에 상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올해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조용하죠 지금. 내년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스페이스 X에 부품 조달하고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타 작년하고 뭐 올해 한창 이슈가 됐던 인텔리안 테크 위성 하는 애들이죠. 위성, 세트랙 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한국 항공우주, 그죠? 이런 애들이 뭐 주축을 이루고 있고 6G를 간다 하더라도 그죠? 기지국과 중계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가서 6G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28GHz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하고 있는 RFHIC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매집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고요. 미래 사회는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곁다리로 뭘 봐야 된다? 보안, 그죠?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한 보안 분야도 같이 곁다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뭐 NFT하고 뭐 P2E 그거 할 때 한번 같이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즐겁고 신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